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외국인의 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카시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먼저 김주영 대표께서 나오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거의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또 우리 김주영 대표께서 얘기하신 종목이 조금 천천히 움직이면 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 다 있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 얘기했던 종목 중에서 좀 안 움직이다가 역시 우리 김주영 대표는 미래를 내다보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서 우리가 AS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네. 예,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몇 개월 전에 한번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네, 6개월 한번 보여주세요. 어이구, 이거 대단한, 이게 100% 이상 오른 것 같은데, 네, 제 생각에. 9,000원대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8, 9천 원대 얘기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100% 가까이 오른 것 같은데, 축하드리고요. 네. 예, 그때 시청자 여러분들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거 좀 AS 좀 해야 되겠어요. 지금 좀 이제 팔아야 될까요? 어떨까요?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익 시현도 충분히 고려하실 수 있지만 네네. 계속적으로 앞으로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20년의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고 이민규 대표도 인정을 했지만 네네. 그런 부분들은 전 세계 항공업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드론 기술들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라던가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이런데 여러 기술들을 갖고 있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가총액 1,800, 1,7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하, 시가총액이 상당히 살만하네요, 아직도.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유튜브 창에 올려주시면 우리 제작진이 그것을 보고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제가 이제 제가 대답을 드리든지 말씀을 드리든지 아니면 우리 앤서니 킴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굉장히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조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정을 좀 받는 종목이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있어요. 네. 그 종목은 이제 DB 하이텍입니다. 맞습니다. DB 하이텍 보면 이 회사는 엄청난 회사죠. 이 8인치 웨이퍼가 지금 없어서 난리입니다. 그런데도 맞습니다. 조금 조정을 좀 받았어요. 자, DB 하이텍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증설은 안 한다, 실력을 더 키운 다음에 증설하겠다, 부회장이 이런 말씀은 하셨지만 네. 지금 시장에서 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DB 하이텍은요. 우선적으로는 증설에 대한 기대치들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은 오버슈팅했던 부분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8인치 웨이퍼는 지속적으로 앞으로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할 것이고 계속 필요한 내용들이 있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증설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아마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누가 시작을 하느냐, 누가 어떤 단계에서 일을 하느냐의 이슈만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해서 DB 하이텍 저는 아직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다만 이번에 1조 정도 투자를 해서 증설을 했다면 아마 시장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결국은 가격을 통해서 회사의 수익률을 증대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내실 다지기에 들어간 거니까 저는 앞으로 얼마나 가격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수익률을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증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양은 아니고 질이다. 네. 그 질이라는 건 프라이스다. 네. 프라이스는 가격이고 가격 인상을 하면 마진이 늘어날 것이다. 네. 아직도 좋게 본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준비해 오신 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급격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네. 아니면 테이퍼, 텐드럼, 네. 발작 같은 거죠. 네. 예, 그런 건데 외국인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선적으로는 미국 시장 내에서 어제만 보더라도 나스닥은 2.5% 가까이 빠졌는데 다우존스는 오히려 또 플러스를 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워낙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제 3월달 들어왔으니까 이제 그 대부분 올해 장사를 위한 포지션 리밸런싱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변경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아무래도 제가 그 부분, 금리 인상이라던가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미국의 팟캐스트를 좀 많이 봤었어요. 근데 네네네.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 모건 스탠리의 앤드류 쉬츠라고 하는 그 애널리스트 스트래티지스트가 있습니다. 네네. 이 사람은 이제 크로스 에셋 스트래티지스트라고 해서 네네. 자산 전체에 대한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 자산 배분 전략가이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이 지금 얘기를 쭉 하는 내용들은 네네. 미국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네. 거의 없다. 아하. 최근에 그리고 국채 자산들이나 채권 자산들에 대한 매각이나 매입의 움직임들이 큰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코모디티라던가 자산들을 좀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게 리포트를 내면서 몇 가지 자산들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그중 하나가 바이 커퍼, 그러니까 그 커퍼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구리. 네, 네, 구리를 구리. 사고 네네. 그다음 골드를 팔아라, 네. 쌀골. 금을 팔아라. 네. 아, 네. 그다음에 롱 차이니스 유안, 네. 그리고 숏 자파니즈 yen. 그러니까 중국 돈을 사고 일본 돈을 팔아라. 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롱 카네디언 달러, 그다음에 숏 스위스 프랑. 네. 캐나디안 달러를 사고 스위스 프랭크를 팔아라라는 네.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네네. 스티프닝 일드 커브를 네네. 그냥 100% 그냥 그거는 가정이라고 보지 말고 네네. 팩트라고 봐라. 아, 그러니까 국제 금리의 상승은 팩트다. 네. 아하.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네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어떤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나요? 그렇게 지금 따졌을 때 결국은 코퍼를 사라고 하는 얘기는 코모디티를 매수하라는 얘기로 저는 구리요? 받아들였고요. 예. 그다음에 차이니스 유안을 사고 재패니스 옌을 팔라고 하는 얘기는 네네. 결국은 중국의 가동성이 다시 좋아질 것이다. 네네. 그러면 전 세계의 어떤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위상은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러면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수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예. 그다음에 캐네디언 달러를 사고 스위스 프랑을 팔라고 하는 얘기는 네네. 저는 북미를 사고 네네. 유럽을 숏해라라고 하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네네.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으로서의 평가를 워낙 받으니까 그렇죠. 스위스 프랭은 항상 안전자산으로 네, 평가를 받죠. 안전자산에서 리스키한 자산으로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원자재들이 많이 나는 국가로 유명하니까요. 예. 그럼 이런 거네요. 그 사실은 경기 민감주를 사라. 네, 그다음에 리스크를 더 테이크하라.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구리를 사라는 거하고 캐나디안 달러를 사라는 거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거기다가 스위스 프랭크를 숏하라는 거, 네. 공매도를 치라는 거 하고 이런 그다음에 중국을 사라는 걸 봤을 때 엄청난 사실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는데 좀 급격히 생각보다 강하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확하게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지금 계속 쓰고 있어요. 네네.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같은 의미라고 알겠습니다.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에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아까 아무래도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상원에 가서 분기 연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면서 과연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던가 10년물 국채 금리의 가파른 상승 자체가 과연 연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만약에라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하거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것은 다시 주식시장의 반등, 특히나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던 기술주들에 대한 반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중간에 지금 그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할 수 없이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예. 잠깐 쉬었다 가는 건데요. 키네마스터 그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키네마스터 지금 23%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지금 그 노무라인가요? 네. 노무라에서 지금 한 돌렸죠. 이 회사 판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리퀘스트 포 프로포설 아닙니까? RFP를 네. 돌렸고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이 우리는 얼마에 사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시 제출을 하고 할 텐데 네네. 지금 대략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뭐 내부자 정보나 이런 것도 모르시겠지만 네. 느낌상으로. 네. 좀 간단하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하셨던 RFP는 이제 그 노무라를 선정할 때 보통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고 그 네네. 노무라가 선정이 돼서 네네. 티저 메모를 우선 발송을 했고요. 네네. 그 티저 메모를 발송하면 관심 있는 회사들은 이제 정보를 먼저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포메이션 메모런덤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그래서 그 IM 발송을 하게 되고 네네. 그 IM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네네. 1차적으로 네네. 우리는 어느 정도 가격 레인지에서 관심을 네네. 갖고 있습니다라고 네네. 하는 걸 제출을 하는데 그걸 이제 네네. LOI라고 해서 네네. Letter of Intent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것을 받은 상황에서 이제 그 잠재적 그 비더들에 대해서 네네. 우선 협상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한번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제 실질적인 실사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그게 한 6주에서 8주 정도 걸려서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최종 그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어야지만 인수가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렇게 주가가 오르는 것은 분명히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지금 나오거나 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럴 거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 얘기 들었던 게 유튜브라던가 또는 바이더댄스라던가 하는 기업들이 전부 다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관심이 있대요? 네네네. 뭐 관심만 있는 거죠 지금은요. 정해진 지금 거 하나도 현재로서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네마스터 그때 소개하셨는데 지금 오늘 24% 정도 올라갔는데 네. 이거 뭐 팔기 좀 그렇네요. 좀 들고 가야겠네요. 그러면? 네, 저라면 조금 더 들고 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최근에 그 저희 우리나라 회사 중에 매각이 됐던 회사들이 몇 군데가 있었죠. 그 네네. 2조 정도를 받고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죠? 네, 최근에 하여튼 그런 네네. 이 온라인 기업들이 네네. 매각들이 이제 2조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네. 그 정도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키네마스터도 저는 이거 지금 5,500억이거든요. 네네. 1조 정도의 밸류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1조 정도의 밸류는 받을 네.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 우리 앤서니 킴 대표께서 소개시킨 종목을 소개드린 종목을 열심히 한 며칠 공부하셔가지고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서 지금 좋은 수익을 내고 계시다면 그게 바로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방송한다고 해서 바로 사가지고 뭐 단타를 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자,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요. 오늘 사실은 뭐 중요한 종목 하나 소개를 또 해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종목은 무엇입니까? 우선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종목은 네네. 덴티스라고 하는 종목이고요. 덴티스요? 네. 덴티스 그러면 그때도 한번 이 리포트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거 네, 맞습니다. 임플란트나 이게 교정하는 맞습니다. 그 좀 사실은 기술력이 좀 뛰어난 그런 네.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 뭐 어떻습니까, 덴티스? 우선적으로 최근에 이 임플란트 시장이라던가 네네. 이 병원에 가는 이런 네네. 행위들이 네네.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매우 네. 어려웠었고 네네. 그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매출들이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 덴티스라고 하는 회사는 네. 우선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이 임플란트 관련된 장비와 거의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공급하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매출의 50%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나 이란에서는 1위 기업이고요. 네. 중국에도 하이난 바보 그룹이라고 하는 보바 그룹이라고 하는 곳과 지금 약 3년간 1,500만 개의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중국 시장에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런데요. 네. 사실은 적자 기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적자가 왜 발생을 한 겁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발생한 첫 번째 이유는 매출이 감소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갔던 여러 비용들이 그 매출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네네.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에 매출이 발생을 했었는데 네네. 대략 한 60억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네. 그것이 아무래도 한 이란 관계 때문에 자금이 묶여버리다 보니까 이를 매출 채권으로 들고 있다가 네. 지금 현재는 대손상각을 모두 다 한 상황입니다. 그럼 2020년 4분기에 대손상각을 다 하면 네. 회사는 완전히 깨끗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빅베스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빅베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안 좋은 내용들을
다 올 4분기에 지금 떨면서 네네. 그러면서 적자의 폭이 좀 커져서 영업이익 마이너스 120억이 나온 거고요. 네네. 그 얘기는 이 회사는 앞으로 굉장히 깨끗해졌다. 음. 그리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일어날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요, 이란에 60억 정도 돈 못 받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한국과 이란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건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네, 추후 만약에라도 이란에서 그 돈을 받게 되면 음. 결국은 대선 상각에 대한 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앞으로 한 60억이 됐으면 60억, 40억이 됐으면 40억이 앞으로 추가적인 순이익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마 발표가 났을 텐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작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손실이 났지만 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들 합니까? 지금 아무래도 하나금융투자에서 본 종목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네. 넌 레이팅이긴 하지만 네. 예상하는 회사의 목표치는 지금 매출액 900억 정도에 네네.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 나오는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00억 이상 손실을 낸 회사가 올해 120억 정도 한다. 그럼 네, 뭐 그렇습니다. 완벽한 턴어라운드. 맞습니다. 그럼 밸류에이션은 어떻습니까? 다른 회사랑 또 비교를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네. 디오도 그렇고 오스템 임플란트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네. 대략 한 그 저희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프라이스 투 어닝스 기준으로 한 18배, 19배 정도가 돼요. 네네. 근데 지금 현재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여기 같은 경우는 덴티스요? 덴티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략 밸류에이션이 1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한 아, 상당 부분 디스카운트가 돼서 거래되고 있는 그러면 뭐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럼 임플란트 회사 중에서 네. 제일 가치가 저평가된 회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네. 워낙 기술력이 좋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영실상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해외 수출 관련돼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는 물론 적자를 많이 봤었지만 네.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회사다라고 보시고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단기 트레이딩 하지 마시고요. 한 2, 3일 충분히 공부하시고 그 공시자료 들어가셔가지고 프린트 다 하셔가지고요. 밤 새워서 몇 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예. 근데 이게 종목 이름이 KNJ. 네. 예전에 말씀하신 거. 네. 요게 사실은 그 애매합니다. 그때 말씀하신 가격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K&J가 하고 있는 산업 네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체 시장에서 20%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고요. 네. 특히나 경쟁사들이 지금 일본 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하였을 때 K&J는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산업 자체에서의 성장성과 기술 자체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따라왔다는 부분, 그리고 가장 큰 경쟁사가 결국은 일본 리스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잘 들었습니다. 네, 아카추형 컴퍼니 김주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